승범님께서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에이스웍스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2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스웍스의 박승범 대표님께서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해주시고요. 박승범 대표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현대기아 연구개발본부에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웍스 대표님을 하셨고 지금 2004년부터 현재는 에이스웍스 대표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우리 박승범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아까 제목은 있었지만 제가 며칠간 고민하면서 좀 디테일한 제목을 챗GPT한테 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21년도에 이 정경련에 세미나 나갔을 때 한 거의 2주 정도를 고민해가지고 인피니티 스톤하고 미래 모빌리티를 잘 연계해서 한번 세미나를 해드렸는데 그때 거를 되새기면서 그때는 이제 피지컬 AI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은 이 AI하고 어떻게 융합됐었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는 그런 강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하는 강연들이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들으시는 분들한테 약간 화두를 던지는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요즘 특히 이 생성형 AI로 질문하고 화두 던지는 게 중요할 텐데 오늘 들어주시는 분들한테 좀 힌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면 검색해 보시면 요새 다 나오고 특히 이제 챗GPT나 여러 AI 엔진들한테 에이스웍스 그냥 박승범이라고 하시면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많이 오셔서 에이스웍스를 꼭 붙여주시면 검색이 되고요. 미디어에 보도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서울경제하고 저희 파이낸셜 뉴스에 보도된 게 좀 있고요. 그럼 예전 제가 이 컨트롤웍스 지금 에이스웍스의 전 이름인데요. 컨트롤웍스 있을 때부터 미디어 좀 보도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안 들리시죠? 네. 이거 자칫 소리 없이 하잖아요. 지금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이 타노스라는 악마죠. 그래서 이 인피니티 스톤 6개를 결국에 다 모으면서, 이제 지금 토너가 공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이 우주에 있는 생명체의 절반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장면인데,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 헐리우드에 있는 친구들이 이 6가지를 생각해냈을까. 그런 화두가 좀 있었고, 그거를 이 강연 준비하면서 거기에 연결하게 됐죠. 그래서 그 6개 인피니티 스톤은 첫 번째 스페이스, 두 번째 마인드, 세 번째 파워, 네 번째 리얼리티, 다섯 번째 타임, 여섯 번째 소울 이렇게 6개입니다. 그래서 그 6개를 3개씩 나눠서 스페이스 마인드 파워는 전기차에 연결하고 리얼리티 타임 소울은 자율주행에 연결해서 제가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페이스를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지금 옆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예전 자동차에서는 불가능하던 것들을 잘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랐고요. 잘 아시겠지만 많은 부분이 이 자동차를 설계할 때 실제 공간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 엔진차들 이런 것들을 엔진 후드를 열어보시면 정말 말 그대로 전쟁터죠. 그래서 수많은 부품들이
보통 엔진차가 부품이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만 개 부품을 그 작은 스페이스에 넣는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그리고 그 공간에 넣어서 끝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주행하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공간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일이었는데, 이게 전기차가 되면서 실제로 부품 수가 이제 개당 3만 개가 만 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3분의 1로 줄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공간적인 자유도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 실내 레이아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래서 아이오닉 5나 6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실제로 아이오닉 5를 타보시면 웬만한 중형 SUV 정도의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6개의 인피니티 스톤 화두, 6개 화두 중에 스페이스가 우리한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거에 나는 너무 잘 모르는 것 같고 자신이 없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공간 설계 전문이야. 나는 예전부터 여러 가지 이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어.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 뭐 이제 텍스트로 예들이 써 있는데 그건 뭐 제 생각에 읽어보시면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스톤은 마인드 스톤인데 많은 부분이 이제 전기차가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충전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야, 기름 넣을 때는 뭐 길어야 5분이면 만땅 넣을 수 있는 거를 누가 그거를 1시간씩 충전하고 있냐 이런 이게 사실은 기술보다도 훨씬 어려운 거거든요. 그 마인드를 떼는 게. 근데 요즘 어떻게 됐나? 물론 불만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ESG 트렌드하고 맞물려 가지고 또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이 충전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죠. 물론 뭐 배터리차 화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점진적으로 해결이 돼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시장의 고객의 마인드가 바뀌고 있다. 그걸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전기차를 아예 타지 않으시던 분들은 사는 데까지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일단은 타는 분들은 충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 뭐, 앞으로 전기차가 지금 뭐 캐즘이 미디어에는 여러 형태로 보도가 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대로 바뀔 걸로 예상이 되게 그런 거에 이제 뭐 제일 국가적으로 선봉에 서 있는 나라는 여기 텍스트에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실제 차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적으로도 전기차가 예전에 기름을 넣었던 차의 3분의 1 정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의 절반 정도의 유지비가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이라든가 이 하이패스 톨비까지 계산해 보시면 금전적으로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많이들도 사실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세 번째 이제 인피니티 스톤 파워인데 파워 쪽은 아마 실제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기차가 훨씬 더 저희 기름차보다 파워가 좋습니다. 토크 특히 저속에서 토크가 좋기 때문에 이 시내 주행할 때 저는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지 뭐 제가 테슬라나 아이오닉을 타고 있는데 파란불로 바뀌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닮은 것 같지 않은데 뭐 옆차선으로 끼어든다거나 추월하는 거에 거부 뭐 두려움이 없죠. 포르쉐도 쉽게 제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만족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V2G나 V2L도 있는데 실제 뭐 파워가 높고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기본적으로 모빌리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캠핑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그리드하고 연결해 가지고 전력 피크 칠 때 차가 도와주는 이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모빌리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늘 들어오셨겠지만
모빌리티의 핵심은 못 움직이던 거를 움직이게 해주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LG의 스탠바이미라는 그런 TV가 있죠. 그래서 그 스탠바이미 보시면 27인치 모니터거든요, 그게. 근데 그 가격이 뭐 사실 20만 원도 아닌데, 모니터 가격은. 근데 그거를 배터리하고 연결해서 거의 110에서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부가가치가 엄청 올렸죠. 그래서 결국에 그게 배터리를 통해서 TV 화면에 모니터에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심어주면 밸류가 10배가 된다.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인피니티 스톤 중에 파워스톤에 한번 연결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수익 모델들은 여기 뭐 써있지만 이 움직이는 배터리나 주행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거래하거나 수요를 반영하는 걸 참여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낮에는 전기세가 비싸고 밤에는 전기세가 싼데 밤에 내 차를 충전해서 낮에 방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안타깝지만 이제 한국이 그런 쪽으로 규제가 되긴 했는데 중국이나 이런 후진적으로 만들죠. 하여간 이 더 공격적인 그런 나라들은 그런 거에 훨씬 더 진취적으로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신천, 선전 같은데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거기는 낮이랑 밤에랑 전기세가 한 10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만 할 수 있다면 밤에 충전해서 낮에 내 차에 충전된 전기로 장사만 해도 웬만한 배달하는 비교수가 나아지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실제. 그래서 그건 다르게 해석하시면 예전에는 고정된 데에서만 얻을 수 있던 전기를 모빌리티라는 특성을 심어주니까 내 차에 에너지를 싣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면서 그거 자체가 밸류를 만들어내고 비즈니스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연결되는 건데요. 첫 번째가 리얼리티 스톤입니다. 이 리얼리티 스톤은 이 영화에서도 이제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걸 보면서도 이게 진짜 현실인지 아니면 가상 환경인지 소설인지 영화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리얼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이제 이미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이 자율주행 쪽도 많이 리얼리티에 다가와 있고 그거는 뭐 배달 로봇도 있고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이미 수백 대가 시연을 하고 비즈니스화해서 돈을 받는 현실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의 아주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이 리얼리티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실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R&D에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이런 걸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넣는 데 있어서 리얼리티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XR로, VR로 하고 AR로 하는 그런 R&D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제일 선봉에 뭐 안타깝지만 테슬라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700만 대가 운영되고 있는 차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실제 뭐 여기 이제 텍스트에 롱테일 시나리오라고 썼는데 롱테일 시나리오라는 건 그 시나리오가 생기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평생 한 번 일어나는 일. 보통 우리가 평생 몇 킬로나 운전할까요? 1년에 10,000km씩 하셔서 50년 동안 하면 50만 킬로 타는 거죠. 차를. 50만 킬로 타 나올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시나리오, 특이한 상황, 이런 것들을 실제 차로 데이터 만든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많은 이 테슬라와 테슬라 라이크, 뭐 다르게 얘기하면 짝퉁 테슬라 이런 회사들이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뭐 XR을 활용하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이제 저희 타임스톤인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시간을 우리에게 이제 세이브해 주는 거죠. 예전에는 운전을 하면서 낭비하던 시간, 이동하면서 낭비하던 시간들을 자율주행이 되면서
그 시간의 밸류를 다 찾아주고 또 이 개인이 아니고 이 B2B로 물류나 운송 쪽 그런 쪽도 예전에는 사람이 계속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돌린다는 게 사실 어려웠는데 그거를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해주면서 시간적인 효율이 올리는 거죠. 그런 쪽까지도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 시간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할 건지를 상당히 고민하십니다. 그래서 다르게 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함수화한다면 그죠? y는 f에 뭔가 x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제 y가 종속 변수고 x가 독립 변수인데 지구가 아니죠. 우주의 독립 변수는 공간하고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걸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그 정도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에 관심 있는 분은 어떤 파트를 하더라도 이 시간이라는 파트를 항상 던져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된다. 내가 자율주행에 쓰이는 센서를 개발하는 사람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 액추에이터를 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 자율주행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서비스를 디벨롭하고 저희 고객한테까지 시장에 진출할 때 결국에는 밸류가 다 희석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주 좋은 아이템들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소울스톤인데 이건 마인드스톤이랑은 약간 다르죠. 마인드하고 소울은 느낌이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소울스톤은 조금 더 이제 마인드랑은 다른 철학적인 부분이랑 더 가깝다고 보실 수 있고, 이 AI는 넘어야 될, 그런, 벽이 있는 거죠. 소울스톤이. 그래서 오늘 기사에서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테슬라가 이제 여러 가지 사고 책임으로 한 3천 몇백억 정도를 물어내게 됐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이고요. 그런 뭐 이 가치를 치르지 않고는 사실은 진짜 자율주행으로 가긴 어렵다. 그래서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로 하지 않고 뭔가 완벽한 차를 개발해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노력했던 때는 그런 어프로치 자체를 안 했는데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고 AI를 계속 학습시켜야 되고 그 학습에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얼로드의 데이터, 가상현실 데이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는 구현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 소울스톤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특히 이제 이 규제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법 쪽이나 의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쪽에 관여되신 분들은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AI 신뢰 조건의 XAI라는 거는 이 설명할 수 있는, explain 할 수 있는 AI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제 중간은 모르겠고 우리가 엔드-투-엔드로 그냥 학습돼서 잘 되잖아 이렇게 할 건지 이거를 설명 가능하게 구현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 소울스톤이 파도가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에 대응할 준비를 할지 그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써있지만 이제 이 기술력 위에 이 설명과 책임의 체계가 뒷받침이 돼야 상용화가 어떻게 되면 가속화된다. 안 된다고는 안 쓰죠. 가속화된다. 다 아시겠지만 이 지금 거의 이 자율주행보다는 지금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누가 더 먼저 할 수 있냐.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거는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더 빠른 속도, 가속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걸 놓치면 사실은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몇 가지 보신 게 이제 챕터 1이고요. 챕터 1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메시지는 6개의 원석을, 제임스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 현실과 우리 최종 고울의 갭을 줄이면 이 제임스톤이
결국엔 이제 인피니티 스톤이 된다. 뭐, 잘 아시지만 모든 원석이 사실 그걸 잘 갈고 가공해야 밸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해야 되고, 뭐,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이 잼스톤을 인피니티 스톤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모임의 이름에 써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 아마 제가 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다이아몬드 가공하시는 분들도 그 원석을 가지고 여러 방법을 트라이를 해보시면서 최대한 덜 깎으면서도 소비자가 좋아하는 소비자는 누군가 우리 남자분들 중에 다이아 아니시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와이프가 어떤 디자인 어떻게 반짝거리는 다이아를 좋아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죠. 요건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21년에 정경련에서 발표했을 때 썼던 슬라이드 몇 장 가지고 왔고요. 여기도 뭐 사례들이 써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이 인피니티 스톤을 반지로 만들어 갖고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챕터 2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원형을 인피니티 스톤으로 하는데 현실화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게 네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개인화, 두 번째 예측, 세 번째 자율, 다섯 번째 신뢰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드죠. 이 네 가지 하드.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네 가지 하드를 뭐 저희끼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기승전결을 스토리를 챗GPT한테 얘기해주고 네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라고 했더니 이 네 가지 화두를 던져줬고 저는 이걸 봤을 때 공감이 됐기 때문에 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챕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개 스톤에다가 AI를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갭을 줄여나갈 건지, 갭을 줄여서 결국에는 원석을 인피니티 스톤으로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지를 설명드리는 페이지거든요. 첫 번째 스페이스 스톤은 여기서 드리는 메시지는 가장 중요한 게 개인화, 사용자 맞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하고 자동차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아이폰 뭐 16, 똑같은 모델 16 프로, 완벽하게 똑같은 모델 쓰더라도 제 폰과 제 와이프의 폰이 어떤가요? 다르죠. 저는 제 와이프 폰 하면 문자도 못 check. 엄청 뒤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만큼 지금 개인화가 되어 있죠. 네? 자동차는 어떨까요? 제가 제 아이폰 똑같은 차 모델을 탄다면 언제든지 타도 모든 게 똑같죠. 그 벽을 허무는 게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는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역할을 하고 개인화하는 데 베이스가 되는 거는 데이터. 그러니까 이 차를 타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AI가 이 사람이 이 차를 처음 타더라도 이 사람이 원하는 형태로 공간이라든가 UI, UX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이 스페이스라는 하드에서 이 현실적인 갭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부 밑에 예시에 써 있는 이 중국의 바이튼이라든가 BMW도 그런 니즈는 읽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니즈를 반영해서 일부분들을 이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예가 이제 이렇게 써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은 뭐 사실 거의 10년 전부터 뭐 제가 외부 세미나 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걸 알아야 고객하고 소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해내려면 모든 걸 다 파악할 수가 없고 이 차를 탑승하는 사람들, 운전하는 사람이나 옆에 탑승자들한테 어떤 키 팩터들을 뽑아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거기에는 그냥 뭐 그 사람의 뭐 성격이나 MBTI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뭐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려운 점들을 데이터들, 개인 데이터들 다 끌어모아서 차가 알아서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미 오고 있죠, 사실. 어, 작게는 이제 테슬라가 FSD를 할 때, 한국에서는 아직 구형이 안 되어 있지만, 미국에서는 세 가지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전할 건지, 그냥 노말로 할 건지, 안전하게 컴포트로 할 건지. 공격적으로 하면 얘가 진짜로 타범도 위반하고, 그냥 말 그대로 엄청, 이머전시 상황처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뭐 소극적이지만 반영이 되고 있고, 그거는 저는 점점 더 아주 디테일하게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당연히 일반 사용자들도 내 차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게 이제 UI UX의 진수거든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진짜 내 친구나 내 절친이나 어떤 때는 내 가족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주는 그런 차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딱 탔더니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노래도 틀어주고, 그죠? 향수도 뿌려주고, 너무 소설 같은가요? 집에 안 가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인드스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갭을 AI를 이제 메꾸게 되는데 실제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친환경적인 것들은 많이 하지만 이 개인화나 피드백이 부족한데 그거를 이 사람의 출퇴근 패턴이라든가 어디에서 충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편안한 마인드를 갖게 해주는 거죠. 제가 뭐 테슬라를 타고 다니면서 제일 처음에 좀 어떤 면에서는 기분 나쁘고 어떤 면에서는 좋았는데 아침에 차를 딱 집에서 타면 이 친구 내비가 자동으로 회사를 찍어놓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안 찍어요. 거기가 슬퍼요. 이제. 토요일에 출근하려면 난 가야 되는데 얘는 출근하지 말라 하잖아. 그 다음에 뭐 월요일이라도 회사를 안내하는데 취소를 딱 누르면 거기가 지금 전 소름이 끼치대요. 취소를 누르면 얘가 최근 검색이 보통 저희 TN이나 이런 데 뜨는데 얘는 제한이 뜹니다. 너 월요일 날 출근 안 하면 어디 가는지 그냥 대충 알아. 광명역 갈 거야? 이게 뭐 제가 지방 출장하면 그게 딱 뜨면 거의 90% 이상 내가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 약간 소름 끼치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제 스케줄이나 이런 거랑 다 연계되고 해결이 되면 점점 더 차에 더 오픈마인드가 되죠. 물론 부작용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데 말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뭐 나라에서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으시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운전을 못하게 법규적으로 아예 운전을 금지해버리고 차가 다 드라이브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아무도 도망갈 수 없는 나라가 된 거. 그래서 대륙에서 뭐 자전거 타고 얼마나 도망갈지. 그걸 실제로 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결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많은 회사들이 특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하는 테슬라나 테슬라 라이프 회사들이 이런 부분에는 훨씬 더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이제 파워스톤인데 이쪽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파워 쪽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나 미션들을 AI를 활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어프로치들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는 뭐 아까 저희 1층에서 장비 보셨지만 저희 에이스웍스가 이제 독점하고 있는 BMS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올려서 AI로 그러니까 자율주행만 AI로 하는 게 아니죠. BMS도 AI를 활용해서 좀 더 정밀하고 그러니까 차마다 다르게 카바이카 또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V2G 이런 쪽도 당연히 이 그리드와 비이클을 연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저희가 AI를 적용하면 언제 어디서 어떤 차들은 충전하고 방전해서 전체적인 이 인프라 스마트 시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구현하게 되고 이런 쪽이야말로 이제
인프라하고 연계되는 AI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관이나 나라의 역할이 아주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후님 거는 자율주행하고 관련된 건데요. 리얼리티 스톤에 이제 AI를 연결하면 실제 더 리얼리티를 갖게 해준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 뭐 현재 갭에 써 있지만 수많은 차를 이용해서 이 수십 개의 데이터, 수십 개 센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모으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커버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 뭐 워낙에 이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이 리얼리티하고 실제 우리가 확보한 데이터 사이에 갭을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사실은 이제 운행되는 환경 자체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이 뭐 저희가 한국에서 집에서 회사 계속 출근해도 사계절이 다르고 뭐 특히 한국은 이제 뭐 온도 습도 이런 것도 많이 변하고 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런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데이터로 할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AI를 연계해가지고 리얼리티에 가깝게끔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시대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뭐 검증 KPI는 예로 이제 들은 건데 저희가 뭐 1000%마다 이제 이 드라이버가 디스인게이지먼트 하는 그런 정량적인 목표 아니면 아까 장비에 보셨던 힐 장비나 그런 장비들로 커버리지, 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히는 거, 그리고 시나리오의 완결성, 구현되어 있지 않은 시나리오로 구현하는 그런 것들도 AI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테슬라가 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지금의 소프트웨어 버전에 그 다음 버전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새로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 내 차가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뭐 FSD 치면 13.1로 드라이버가 되고 있었는데 13.2겠죠. 1은 없으니까 13.2로 되는데 13.2.8이 나오기 전에 이미 내 차에서 2.8을 돌리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트레디셔널 OEM들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소프트웨어로 확인할 수 있고 이 예상치 않았던 시나리오에서 분명히 이전 소프트웨어는 괜찮았는데 새로운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는 그런 걸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5번은 이제 타임스톤인데 여기에 이제 이 AI를 연결하면 뭐 그림에서도 제가 좀 참 놀라운 게 제가 저런 그림 고르라고 힘들도 않는데 이 줄거리만 갖고도 참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림들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차 한 대 한 대의 타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상용차들 운영할 때도 이 타임적인 면을 AI를 활용해서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류 쪽은 사실 한국에서 하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 좁아요. 일단 뭐 현대차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이제 이 며칠을 자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두 명의 운전자가 탑승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규들이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24시간 오퍼레이션이 되면 정말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이 아주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AI 비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건 이제 개인의 타임, 사용자의 시간을 세이브해주거나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AI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이 이제 소울스톤인데, 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소울적인 도덕적인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MIT 모럴 머신 같은 경우 뭐, 이런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뭐 A에는 뭐 보행자 한 명이 죽는 거고, B라는 경우는 내가 죽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시나리오를 갖고 여러 설문조사하는 거죠. 설문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소울스톤 같은 경우에도 AI를 연계해가지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내재한다.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휴먼 오버라이드 어떻게 할 건지 그 휴먼이
차 안에 있는 탑승자, 운전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원격으로 전체를 관리하는, 이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이제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통신의 문제가 장애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건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뭐,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전쟁이 나고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문제가 되고, 특히 이 소울스톤 같은 경우는 국방 쪽으로 가면 아주 큰 허브가 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의 경우는 이 AI를 국방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그렇고요. 아,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된다. 누구를 죽일 건지 말 건지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근데 뭐,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제 선도적으로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들은 훨씬 더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챕터 2 6가지 말씀드렸고요. 챕터 2를 써머리하면 아까 뭐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데이터로 결국에 AI를 구현한다. 쌀로 밥을 짓는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원석, 잼스톤이 인피니티 스톤이 된다. 그래서 지금 그냥 현업하시는 거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서 보신 거, 책에서 본 거, 여러 정보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원석이죠. 잼스톤이죠. 그것들을 오늘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당연히 제 생각엔 인피니티 스톤 6개 중에 분명히 잘하시는 게 한두 개 있어요. 다 만나보면. 그래서 그 필살기를 잘 살리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교회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잘 살리셔서 하면 분명히 보석을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그러면 그냥 허황된 얘기냐. 실제로 구현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지만 제가 빠르고 뭐 다 테슬라 거라 좀 그렇지만 2023년도에 인베스트데이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밑에는 이제 그해 6월 달에 다른 컨퍼런스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미 이 테슬라라는 회사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AI를 개발해서 자율주행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에 적용하고 있어요. 제일 왼쪽 위에 보시는 거는 지도처럼 보이지만 저 지도는 내비게이션 회사들이 하는 지도하고는 다르게 이 노면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매핑을 하는 겁니다. 누가 테슬라가 돌아다니는 제가 타고 다니는 테슬라가 그 데이터를 모아서 서버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맞는 길만 갖고 있던 맵이 노면 맵까지 확보가 되고 그거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 서스펜션, 평가 장치. 이 평가하는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내 앞길의 노면 상태를 알고 싶어요. 그걸 아니면 너무 아주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데도 그걸 몰라서 기능을 구현 못하거나 아주 고급 장비, 부품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맵을 만드는 거죠. 저 맵 자체가 말 그대로 데이터죠. 그걸 모아서 분명히 내가 처음 이 차를 샀을 때는 서스펜션이 되게 후졌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갖고 서스펜션이 좋아지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무서운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건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이제 언제 충전하는지 방전 사용하는지 지역별로 어디서 충전하는지를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른쪽에 지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저 데이터를 바탕으로 충전소 위치를 최적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보시면 안타깝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대수와 전기차 충전소 비율을 봤을 때 충전소가 제일 많이 보급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 근데는 충전기가 없다고 그러죠. 전기차 2대에 충전기가 한 대씩 있어요. 한국은. 물론 완충이죠. 근데도 적재적소에 놓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죠. 대부분이 다 보건소, 시민회관, 뭐 시청, 이게 땅 따기 쉬운 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데 설치고 있고, 근데 테슬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보여드린 대로 주행 패턴, 우리 테슬라 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딜 돌아다니는 거야? 그걸 분석해서
많이 니즈 있는 곳에 충전기를 많이 설치하는 걸 이미 하고 있어요. 참고해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한교 같은 경우는 엄청났어요. 근데 좀만 올라가서 이제 약탑, 성남가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 물론 하시는 분들이 살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집에서 충전. 그렇게 이미 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AI, 신경해고나 AI를 활용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차 주변에 야, 이거 보행자나? 뭐야, 뭐, 이렇게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펑션을 했다면 이거는 야, 이거 갈 수 있는데요?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야, 이게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펑션들을 실제로 지금 FSD 13.2 이후에는 사용하고 있고, 뭐 로보틱스에 당연히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교차로 사선이 있는 거는 저런 교차로 차선이 많은 교차로의 경우는 실제로 차선 인식이 되게 어렵습니다. 차선 자체가 일단 똑바로 안 그려져 있고, 이제 막 보수공사하고 이러면 저희 휴먼 드라이버도 헷갈리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딜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이 노면에 차선 인식하는 걸로 하지 않고 이 교차로 돌아다니는 차들의 데이터를 긁어모아서 맵을 만듭니다. 그런 게 이제 오른쪽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그거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도 운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다니면서 잘 아는 도로는 대충 어디가 차선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 공사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놔도 어딜 따라가야 될지 저희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실제 소프트웨어로 형성하였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실예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진짜 그냥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하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외부에 이제 뭐 컨퍼런스나 발표할 때 이 정도를 오픈한다는 거는 안에서 뭘 하고 있을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되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수많은 밸류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고, 기존 자동차에서하고 제일 큰 차이는 기존 자동차에서는 새로운 차가 나와야 그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 SDV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를 해서 이미 구매한 고객한테 밸류를 주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갈림길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어, 저희는, 그래도 한국 회사들이 잘할 거라고. 결론은 아니면, 한국은 뭐든지 빠르니까, 저희가 뭐 지금은 좀 떨어지더라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AI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푸겐 모두에게 검증된 미래 모빌리티 제어 기술의 핵심 파트너가 되겠습니다.